여러분, 평생을 몸담았던 직장에서 은퇴하던 날, 혹은 자식을 결혼시켜 품 안에서 떠나보내던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아마 처음 한두 달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홀가분하셨을 겁니다. 아침을 깨우던 지긋지긋한 알람 소리도 없고 출근길 만원 버스에 시달릴 필요도 없으니까요. 따뜻한 거실에 기대어 차 한 잔을 마실 때면 아,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좀 편하게 살겠구나 싶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그토록 바라던 자유가 주어지고 나니 지금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신가요? 꿀맛 같던 휴식은 눈 깜짝할 새 지나가고 그 자리에 아주 낯설고 당황스러운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눈을 뜨자마자 아, 오늘은 또 이 긴 하루를 뭘로 때우나 하는 막막함. 갈 곳이 없어 습관처럼 옷을 주섬주섬 입고 동네를 서성이기도 합니다. 방송을 100번 넘게 돌려봐도 그 나물에 그 밥이고 외로움을 달래려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봐도 수다 끝에 남는 건 왠지 모를 더 큰 허망함 뿐입니다. 흔히들 노후 준비라고 하면 돈부터 떠올립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100세 시대인 지금 돈이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섭고 끔찍한 재앙이 있습니다. 바로 할 일 없이 텅 빈 노후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인생은 고통과 무료함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 젊은 시절에는 생존을 위해 등골이 휘는 고통의 구간을 지났다면 이제는 시간이 주체할 수 없이 여유로운 노년이 되니 이번에는 숨이 턱 막힐 듯한 무료함이라는 독약이 우리를 덮치는 겁니다. 이 지긋지긋한 무료함의 늪에서 탈출하려면 정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줄 단단한 즐거움을 찾아야 합니다. 이제 남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뭐라도 해보겠다는 마음이 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떤 행위는 하면 할수록 마음을 넉넉하게 만들지만 반대로 어떤 것은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듭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소파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습관적으로 TV를 켜고 뉴스부터 연속극 예능까지 비스듬히 누워 번쩍이는 화면만 쳐다봅니다. 많은 분이 이것을 휴식이라 착각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화면을 보고 나서 전원을 껐을 때 보람차던가요? 아니면 머리만 지끈거리고 입맛이 쓴 찝찝한 기분이 들던가요? 뇌를 일시적으로 마취시키는 것일 뿐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는 기능을 멈춰버리고 기계가 던져주는 자극만 받아먹는 꼴입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사람 없이는 절대 못하는 취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 매일 친구들을 불러내 술잔을 기울여야 직성이 풀리고 단역에 약속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분들입니다. 자식들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 내 시간을 끼워 맞추려 목을 매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내 행복의 열쇠를 온전히 남의 주머니에 넘겨준 것입니다. 친구가 아프거나 자식이 바빠 연락이 없는 날이면 그 가슴 찢어지는 서운함과 배신감을 어찌 감당하시겠습니까?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내면이 빈곤한 사람일수록 끊임없이 외부에서 자극을 찾는다. 진짜 행복한 노후는 친구가 없어도 주머니에 돈이 좀 부족해도 오직 나 혼자서 완벽하게 즐길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진짜 행복을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두둑한 돈다발도 튼튼한 체력도 아닙니다.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의 고요함을 즐길 줄 아는 단단한 마음가짐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리지어 사는데 익숙해져서 혼자 식당에 가거나 홀로 남겨지는 것을 소외나 버림받음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지난 세월을 되짚어 보십시오. 남들과 섞여 있을 때 우리는 단 한 번이라도 온전한 나 자신이었던 적이 있었나요? 남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막상 내 발은 퉁퉁 붓고 꽉 끼는 신발을 억지로 신고 걷는 피곤한 연기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한 자신이 된다고 했습니다. 남의 시선이 없는 혼자만의 시간은 무거운 세상의 껍데기를 벗어던지는 인생 유일의 해방구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길러야 할 능력은 마음의 독립심입니다.
누가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오늘 하루를 어떤 소박한 기쁨으로 채울지 스스로 계획하십시오. 창가에 햇볕을 받으며 화초를 닦고 일담한 책의 뒷이야기를 궁금해하며 둥글레차 한 잔을 끓이는 그 고요한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서 아쉬워할 정도로 하루의 밀도를 채워야 합니다. 이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제왕의 휴가입니다. 내 집 거실에서 남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따뜻한 밥 한 숟갈을 음미하는 그 순간이 진짜 부자의 모습입니다. 나이가 들면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자꾸 깜빡하게 됩니다. 그건 뇌가 늙어서가 아니라 입력만 하고 출력 내보내기를 하지 않아서입니다. 남이 만든 방송을 멍하니 보는 것은 철저한 소비자의 삶입니다. 잠들어가는 뇌를 깨우는 최고의 방법은 생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추천하는 것은 글쓰기입니다. 대단한 작가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엉켜있는 생각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표출의 글쓰기입니다. 살아온 세월이 긴 만큼 여러분 안에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쌓여 있습니까? 시장에서 마음에 드는 공책 한 권을 사서 회고록을 써보십시오. 자식 뒷바라지하며 악물고 버텼던 매서운 겨울의 기억, 어린 시절 고향 동네의 저녁 짓는 냄새 한 줄씩 적다 보면 내가 참 치열하고 훌륭하게 잘 살아왔구나 하는 뜨거운 위로가 찾아옵니다. 두 번째는 식물 키우기입니다. 노년에는 내가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은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내가 물을 주고 정성을 쏟은 화분에서 파릇파릇한 새잎이 돋는 걸 보면 생명의 벅찬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식물은 세상에서 가장 순하고 다정한 벗입니다. 잎사귀를 닦아주며 건네는 혼잣말은 외로운 내 마음을 다독이는 위로이며 내가야 여전히 생명을 아름답게 키워낼 수 있는 쓸모 있는 존재임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만을 위해 정성껏 밥상을 차리는 일입니다. 혼자 계신 어르신들은 반찬통 뚜껑만 열고 대충 때우곤 합니다. 하지만 나를 대충 먹이는 것은 나 자신을 멸시하는 나쁜 습관입니다. 내 입에 들어갈 음식을 직접 씻고 정갈하게 담아내는 과정은 그 자체로 예술 작품을 만드는 활동입니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살아낸 나를 대접하기 위해 예쁜 밥상보를 깔아보십시오. 돈 한 푼 안 들이고 시작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여가는 바로 걷기입니다. 이건 땀 흘리며 살을 빼기 위한 운동이 아니라 엉켜버린 마음을 비워주는 움직이는 명상입니다. 방 안에 가만히 누워 있으면 과거에 대한 후회, 자식에 대한 섭섭함 같은 독버섯 같은 생각들만 피어납니다. 그럴 때는 무작정 문 밖으로 나서 보십시오. 천원천히 발바닥이 땅에 닿을 때마다 머릿속을 짓누르던 걱정들이 바닥으로 툭툭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일정한 걸음의 박자가 우리의 마음을 가지런히 모아주는 훌륭한 치료제가 됩니다. 쇼펜하우어도 매일 정해진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홀로 문 밖을 나섰습니다. 진정한 걷기는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길가에 피어난 들꽃도 들여다보고 계절마다 변하는 나무의 색깔도 느껴보십시오.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다 시들어버린 줄 알았던 내 남은 인생에도 아직 꽃을 피울 날이 남아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매일 오후 2시 햇볕이 가장 따뜻할 때 무조건 걷는다는 나만의 약속을 만드십시오. 그 규칙적인 발걸음이 무너지는 몸과 흔들리는 마음을 꽉 잡아주는 든든한 지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 나이에 배워서 어디다 써먹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 마음가짐이 여러분을 늙게 만듭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뇌에는 쪼그라듭니다. 젊은 시절의 공부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고통이었지만 노년의 공부는 배움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순수한 즐거움입니다. 당장 돈이 되지 않아도 좋은 쓸모없는 배움을 시작하십시오. 첫째는 옛 성인들의 지혜를 읽는 것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지금 지혜의 글귀를 펼치면 글자 하나하나가 내 마음을 훤히 들여다본 것처럼 가슴에 박힙니다. 인생에 굽이치던 삶이 해석되고 상처받은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둘째는 낯선 외국어나 언어를 소리내어 익히는 것입니다.
평생 써본 적 없는 글자를 보고 발음해보는 행위는 굳어가는 신경을 깨우는 짜릿한 자극이 됩니다. 셋째는 작은 악기를 배워보는 것입니다. 남에게 보여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돋보기를 쓰고 더듬더듬 악보를 짚어가며 엉성한 소리 하나를 꺼내보는 그 벅찬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입니다. 내가 낸 소리에 집중하는 찰나의 순간, 지난날의 서러움도 통증도 잊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영원한 내면의 재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할 고상한 여가는 비움입니다. 여러분의 집을 둘러보십시오. 10년 넘게 꺼내보지 않은 상자들, 나중에 손님 오면 쓴다며 먼지 쌓인 비싼 그릇들, 이 물건들은 더 이상 재산이 아닙니다. 굽은 허리를 더 휘게 만드는 무거운 짐일 뿐입니다. 물건이 많으면 그것을 치우는 데 남은 귀한 시간을 다 빼앗깁니다. 나 자신은 이 빠진 그릇에 밥을 먹으면서 손님용 그릇을 상전처럼 모시고 사는 것은 서글픈 일입니다. 매일 조금씩 불필요한 것들을 미련 없이 털어버리십시오. 오늘은 서랍 하나, 내일은 신발장 한 칸. 물건을 버리면서 과거에 대한 헛된 집착과 미움, 섭섭함도 함께 봉투에 담아버리십시오. 비워내야만 내일의 작은 기쁨을 담을 빈자리가 생깁니다. 텅 빈 여백에서 느껴지는 평화로움이야말로 지혜로운 어른의 품격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억지로 발버둥 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마다 타고난 씨앗이 다르고 꽃피는 계절이 다릅니다. 내 인생은 험난했지만 그것이 나만의 소중한 몫이었음을 인정하고 조용히 내려놓으십시오. 침침해진 눈은 보기 싫은 꼴을 보지 말고 부드럽게 세상을 보라는 배려이고, 귀가 어두워진 건 남의 험담보다 내 마음의 소리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허리가 굽은 건 이제 그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쉬라는 신호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깊고 아름다운 붉은 노을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누가 곁에 와서 놀아주지 않아도 좁은 방구석에서 낡은 책 한 권 펼치거나 끄적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어른이 되십시오. 자식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행복을 구걸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맑은 빛을 뿜어내며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남은 여정이 그 작고 눈부신 설렘들로 인해 매일매일 축제처럼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